인구조사 질문에 시민권 항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법원이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원이 46억 달러 규모의 국경 인도적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를 가리기 위한 이틀째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단연 돋보였다고 주요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연휴를 앞두고 셧다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실시된 퀸즈 검사장 예비선거 재검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인구조사 질문에 시민권 항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대법원이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민권 질문은 이민자들의 인구조사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내년 실시될 예정인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유무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기관들은 중요한 결정에 대해 진정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지방법원이 인구조사 항목을 상무부에 되돌려 보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무부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시행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이 투표권법 시행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950년 이후로 사실상 사라진 시민권 항목을 부활하려는 의도가 분명치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찬성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대법관이 이번에 부적절 의견으로 돌아서면서 5대4 판결로 뒤집어졌습니다. 상무부는 현재 판결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완전히 어처구니 없다고 비난하고 정부 변호인단에 인구조사 실시를 얼마나 연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인구조사는 내년 4월 1일에 시작돼야 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하원이 46억 달러 규모의 국경 인도적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통과된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 법안은 상원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어제 찬성 305표 대 반대 102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26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넘어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주민 보호시설 수용 능력 강화 요청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화당 176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에선 129명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주민 보호시설에 보다 강력한 보호장치를 요구하며 해당안 통과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엘살바도르 출신 20대 남성과 생후 23개월 된 딸의 비참한 익사 사건이 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하원은 이주민 보호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함하고 장벽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통과된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는 법안 통과 직후 트위터를 통해 남부 국경지대에 대한 초당적, 인도적 지원안이 방금 통과됐다며 모두 정말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대선의 민주당 후보를 가리기 위한 이틀째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를 자처하며 불꽃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단연 돋보였다고 주요 언론들이 평가했습니다. 전날 10명에 이어 나머지 10명이 나선 어제 토론회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해리스 등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주자들이 공방을 펼쳤습니다. 토론은 바이든과 샌더스의 트럼프 비판과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는 월가가 미국을 세웠다고 여기지만 중산층 보통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다며 그가 우리를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샌더스의 전국민 의료보험과 대학생 부채 탕감이 중산층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산층에 구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샌더스는 미국 최상위 부자 3명이 하위 50% 전체보다 재산이 많고 오늘도 50만 명이 길거리에서 잔다며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며 의료보험은 인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해리스도 감세 때문에 경제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흑인 여성인 그는 바이든이 흑백 분리주의 교육을 옹호한 전력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로 통합된 2등 학교에 다닌 어린 소녀가 날마다 강제 통역버스에 태워졌는데 그 소녀가 바로 나라고 말해 토론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은 난 인종주의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0일과 31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두 번째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7월 1일부터 적용될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에서 주의회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휴를 앞두고 셧다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30일 자정까지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여전히 예산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연휴와 휴가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중단으로 불편함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셧다운 이외의 모든 옵션을 고려 중이라며 일부 사항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새 예산안 주요 쟁점에서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부유세와 함께 총기, 오피오이드, 곰 사냥 관련 세금을 늘려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등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스티븐 스위니 상원의장과 크레이그 코플린 하원의장 등은 뉴저지주 세금이 이미 너무 많다며 주지사의 제안을 제외한 예산안을 지난 20일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예산안 관련 충돌이 머피 주지사와 스위니 의장, 조지 노크로스 뉴저지주 민주당 위원장 간의 정치적 알력 다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7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와 주의회가 대립하면서 정부가 셧다운된 바 있고 독립기념일 주간에 공원, 숲, 캠핑장, 해변 등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실시된 퀸즈 검사장 예비선거에서 국선 변호사 티파니 카반과 멜린다 캐치 퀸즈 보로장의 표 차이가 약 1,000표에 불과해 재검표를 시작했습니다. 퀸즈 검사장 예비선거에서 39.6%를 득표한 국선 변호사 티파니 카반과 38.3%를 얻은 퀸즈 보로장 멜린다 캐치의 표 차이가 약 1,000표에 불과해 재검표를 진행한다고 C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아직 개표되지 않은 3,400여 부재자 투표 결과를 포함해 최종 결과는 7월 3일쯤 밝혀질 예정입니다. 카반 후보는 25일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미 승리 선언을 했으며 26일 오전 아스토리아 디트마스역 기자회견에서는 재검표 이후에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미 오는 11월 치러지는 본선거에서 카반의 맞설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본래 예정됐던 공화당 다니엘 코간 변호사가 선거 출마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공화당은 카반 후보의 맞설 후보로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했던 캐치와 그레고리 라삭 후보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감소세를 보였던 시민권 신청 건수가 2분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시민권 신청 승인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분기 민원 신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일반 시민권 신청 건수가 19만 6,936건으로 지난 1분기 18만 9,410건에 비해 약 6% 증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2017-2018 4분기 21만 5,307건에서 이번 회계년도 들어 1분기에 감소했지만 2분기에 다시 신청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 미군 복무를 통한 시민권 신청도 올 1분기 648건에서 2분기 734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시민권 신청에 대한 승인 건수도 증가해 올 2분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 증가한 19만 4,413건이 승인됐습니다. 반면 시민권 대기자 수는 전년보다 5% 감소한 71만 3,68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가족 이민 청원 수는 올 1분기에 대비해 감소했습니다.
1분기 가족이민 청원은 18만 2,559건이었지만 2분기 가족이민 청원은 16만 5,80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한 가족이민 청원도 올 1분기 271건에서 2분기 238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승인은 184건으로 1분기 승인된 200건보다 약간 적으며 2분기 계류 건수도 151건으로 1분기 103건보다 늘었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노인들 중 의료보험이 있지만 처방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결국 다시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펙트럼 보건병원의 리사 암브로스 연구팀이 2017-2018 응급실을 방문한 65세 이상 환자 2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급실에 들렀다 약을 구입하지 못한 환자들은 응급실 치료를 다시 받게 되거나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99%가 일종의 건강보험이 있었지만 도시 환자의 14%, 교외 환자의 26%는 비용 부담 때문에 처방된 약을 구입하지 않고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환자들은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거나 치매 또는 우울증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라바마 버밍햄 대학교 의과대학의 코디 깁슨 연구원은 의사들이 환자의 형편을 살피고 약값을 지불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저렴한 약이나 대체 치료법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거주 시니어들의 경우 메디케어를 활용해 할인된 가격에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계약된 제약사가 아닌 다른 제품을 처방했을 경우 의사의 추천서를 받으면 약값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경 경관들의 인종차별 등 편견으로 인한 불만 신고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약 2,500건에 이르렀지만 이와 관련된 징계 조치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014년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믿음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관의 편견과 관련된 불만 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편견과 관련된 불만을 접수하고도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정은 경관으로부터 편견을 느껴 부당한 처사를 당한 시민이 이를 신고하면 해당 경관에 대해 조사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총 2,495건의 관련 불만이 접수됐고 실제 조사 후 해당 경관에 대해 어떤 조처가 내려진 것이 전무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에서 필립 유레 뉴욕시경 감사관은 뉴욕시경이 편견을 가진 경관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교육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 수칙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동료 경관이 편견으로 수사를 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뉴욕시경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이전보다 발전하고 있으나 뉴욕시경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운행되는 승용차와 트럭들의 평균 사용 연수가 약 12년 가까이 돼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IHS 마켓이 발표한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배터리 품질과 기술이 좋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차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지난해보다 0.1년 늘어나 11.8년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사용 연수 증가 속도는 더디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평균 12년을 넘어설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IHS 마켓은 자동차가 과거보다 더 잘 만들어져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더 오래 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며 자동차들이 품질이 좋아졌고 수명도 길어졌으며 극단적인 기후에도 잘 견뎌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자동차의 정비 등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동차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한 소유자들은 최소한 7년 이상 자동차를 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교통신호등이 적어 정차에 있다 재출발할 일이 많지 않은 서부 지역의 자동차 사용 평균 연수가 12.4년으로 북동부의 10.9년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BOA 측은 민간 교도소와 구금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모든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오그룹과 코어시빅 등
민간 교도소 사업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어제 하루에만 각각 4%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JP 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역시 민간 교도소 업계와의 관계 단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로컬 정부에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LA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가장 큰 13개의 도시에 2억 7,500만 달러의 주정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각 카운티에는 1억 7,500만 달러, 노숙자 관련 지역 기관들에게는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카운티 정부에도 예산이 배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로 인해 LA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예산안에 대한 투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 녹음 전화, 불법 로보콜을 발송하는 각 업체들에게 경고와 중지 명령서 등을 발송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FTC는 LA 카운티 검찰과 함께 로보콜 업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는 매년 수십억 개에 달하는 불법 로보콜을 사법기관과 공동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맨하탄 리틀 이태리 인근의 저소득층 노인 성소수자들을 위해 새로운 주거시설을 세우기 위한 건립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아파트는 맨하탄 모트와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인근에 123가구 규모로 세워집니다. 올 여름 노인 성소수자를 위한 아파트 포트그린이 뉴욕시에 문을 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노인 성소수자를 위한 주거시설 건립 승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 내 공립야외 수영장 53곳은 어제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공원국은 이용객들의 일광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영장에 자외선 차단제를 무료로 비치했으며 다음 달 8일부터 8월 말까지 무료 수영 강습 교실도 운영합니다. 신청은 공원국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의 그레이스 베델 교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갖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사랑의 쌀 나눔 행사에서는 200포의 쌀이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장 목사는 쌀 나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많은 한인과 타민족의 참여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이번에도 많은 주민들이 와서 쌀을 받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가끔 맑겠고 오후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되며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